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30만원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벌써 2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자, 뭐 아시겠지만 4분기 실적 쇼크가 나왔고, 최근에 트럼프 관세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을 하면서 투심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향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해 줄 수 있는 여력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같은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락세는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고, 이 배경에는 관세가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개인과 기관은 저가 매수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0.33% 나오고 있고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없고요.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 여전히 금지가 된 관계로 분석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05조, 103조 눌렸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117조, 140조, 160조 대까지. 그리고 작년에 170조 기록, 올해는 180조. 그래서 매년 거의 10조 단위씩 올라가는 분위기 상당히 좀 좋습니다. 내년도 폭은 줄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자, 3조에서 2조 대 눌렸다가 마찬가지로 올라가죠. 6조, 9조, 15조. 자, 다만 작년에 좀 쉬었습니다. 14조로 약간 내려왔고 올해는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횡보 느낌으로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상승은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그 폭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뭐 단기 순이익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폭은 조금 이제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3조 8천에서 3조 5천 살짝 눌렸고요. 4분기 실적 쇼크가 나왔죠. 3조 4천에서 2조 8천 크게 눌렸습니다. 자, 다만 이제 1분기는 살짝 오릅니다. 3조 5천에서 3조 6천. 그리고 2분기에는 4조 2천에서 3조 9천 또 살짝 눌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이제 전년과 비슷하거나 이제 살짝 업앤다운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큰 작년과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재료와 상관없이 실적에서는 실적으로 좀 주가가 오를 일은 많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에서 뭐 180 좀 올랐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최근에는 자, 올해는 일단 160 정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뭐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우려할 수준으로 올라간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이제 두 자릿수 진입이 되면 좋겠다 정도로 우리가 보면 좋겠고, 향후에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4, 2, 6, 9 좀 들쭉날쭉하지만 어쨌든 13까지 올라왔었다가 최근에 좀 내려왔지만 12 정도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는 그래도 유지가 잘 되고 있고 내년에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그래서 수익성은 최근에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EP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과 마찬가지 흐름이죠. 살짝씩 올라주고 있어요. 43,000, 6,000, 7,00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년도 비슷한 폭 상승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폭이 좀 아쉽지만 계속 상승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배당금. 자, 배당금이 가장 중요하겠죠. 거의 사실 이제 배당으로 보시는 분들이 90% 이상이니까. 자, 배당금 일단 올해 12,815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6.22%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이후비, 사무비를 많이 가시죠. 그래서 제가 각각 계산을 해보니까 현대차 우는 지금 정확히 8%가 나와요. 8.00%. 그리고 이후비는 7.72%, 그리고 사무비는 8.09%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차이는 없지만 이제 사무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유비 순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4.28배, PBR은 0.49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사실 적정 주가로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저평가 구간 아닐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재료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워요. 특히나 이제 관세 관련해서 25% 이런 것들이 좀 진짜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면 영업이익에서 많은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좀 반영을 해야 되는 시기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잘 봐야 지금은 적정 주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제 관세 이슈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개월 내로 자동차 등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국내 공장 축소 운영과 더불어서 부품 협력사 타격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현지 생산 비율이 35%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위치가 돼 있는 점도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게 된다면 미국 현지 생산을 50만 대로 증산을 하는 방안을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산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좀 증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미국 현지 생산을 최대한 끌어올려도 지난해 현대차, 기아의 이런 미국 판매가 170만 대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전체 판매분의 30%는 관세 부과 대상에 여전히 포함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 좀 아쉬워 보이고요. 특히 당초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0%가 아닌 25%를 언급했다는 점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되겠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공장은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부품사들의 타격까지 불가피하겠고 어렵게 구축해온 미래차 산업 생태계마저 위태롭게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세 이슈가 가장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현실화가 되면 현대차고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이 크게 급감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현대차와 GM, 자, 제너럴 모터스 간 이런 MOU 전략이 또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미국 관세 리스크를 완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좀 그나마 다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와 GM은 지난해 이제 9월에 생산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수요 신속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서 MOU를 체결한 바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판매 비중을 고려할 때 양사의 협력은 미국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트럼프 이 관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또한 양사의 미국 내 소싱 생산 협력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GM의 미국 내 캐파, 미국 수입 비중을 고려할 때 공급 체인을 활용한 규모의 경제 및 현지 생산 비중 확대가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GM과의 이런 협력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1일자로 인도법인 기업공개발 자사주 매입을 조기 완료했습니다. 오는 27일에 배당락일에 유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달 31일부터 이제 현대차의 일간 자사주 매입량이 보통주 기준 20만 주 수준으로 급격히 확대가 됐는데요. 지난달 현대차의 어닝미스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 지속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이런 외국인의 순매도를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량을 늘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는 뭐 많지는 않아요. 거의 다 관세 관련 리스크 내용이죠. 사실은 이게 지금 볼 거는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아쉬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보는 이제 향후의 흐름 자체는 이제 상단은 좀 제한적일 거예요. 당분간 관세 이슈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크게 오를 일은 없다. 오르더라도 약간의 뭐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정도지 뭐 추세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뭐 전환 요렇게는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흐름이 상단은 당분간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 반대로 이제 하방도 좀 제한적일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여기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큰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 일단 뭐 관세 리스크 자체가 뭐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도 좀 제한적이겠다. 상승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드리는 거예요. 먼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주가 차익으로 수익을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대 의견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죠.
다만 이제 중장기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수년간 좀 나는 배당 보면서 여유롭게 좀 가져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지금을 기회 가격대로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지난달 한 달 전 영상이었죠. 그때만 해도 배당 수익률이 9% 근처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8%까지인데 자 어쨌든 지금 여전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배당 노리고서 들어가기에는 괜찮다. 다만 이제 주가로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주가도 언젠간 또 회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배당 보고 지금 들어가는 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배당은 사실 주가가 많이 내려올 때가 가장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주로 거의 다 보시겠지만 배당주로 진입은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24만 원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슈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이는 못 들어요. 막 전고점 혹은 그 이상까지 되려면 일단 관세 리스크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들어와 줘야지 우리가 목표 주가 상향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목표 주가 보수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럼 이제 뭐 보유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배당으로 보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뭐 오히려 이럴 때 더 모아가셔도 괜찮죠.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매수까지 해주셔도 괜찮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이제 향후에 주가 상승을 노리고서 들어가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지금 갈아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배당으로 가는 건 기회고 주가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물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대응하시냐? 뭐 라인 많이 볼 거 없어요. 24만 원 요 라인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시해드린 목표가죠. 24만 원 밑으로만 맞춰주시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요.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다만 이제 24만 원 위에 계신 분들이 문제죠. 24만 원 위에 계신 분들은 좀 물타서 여러분들이 뭐 배당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오히려 기회로 좀 지금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4만 원 위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물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물타기에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24만 원 밑에 계신 분들은 뭐 현금 여력이 좀 되시면은 약간 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굳이 안 타도 상관없어요. 24만 원 밑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탈 필요는 없다. 다만 24만 원 뭐 근처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살짝 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그럼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